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9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끼리 힘을 모아 수익을 창출하는 협동조합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요가 학원. 보통의 요가 학원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가 학원 7곳이 뜻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철학과 명상, 운동 생리학 등 요가 전문가들이 조합을 만든 건 지난 2013년. 이 분야 프랜차이즈에 맞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공동 마케팅을 하고 각자 전문성을 살려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노하우를 공유해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시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할 수 있었고 그 프로그램들을 또 요가 수업에 적용을 함으로 해서 대부분의 요가 센터들이 조금 더 회원이 많아졌다는 걸로. 이 협동조합은 지난해 임의용 소상공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비싼 장비도 정부 지원을 받아 구입해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또 피부나 두피 관리 등 분야별 직원 교류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해와 진해에서 5명이 참여했는데 부산과 밀양 등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공동 브랜드로 가니까 제품력이 더 좋아져도 가격은 더 다운될 수 있고요.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지 3년여.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협력과 공동사업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협동조합이 마냥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는 조합 설립 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만들어진 이 조합은 설립 직후 운영을 접었습니다. 각종 지원금 공모에서 떨어지고 조합원 간 협력도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어요. 또 자기 일이 우선이지 조합에서 자기가 시간 투자해서 수익을 분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설립 1년 된 또 다른 조합도 이렇다 할 실적이 없습니다. 영세하다 보니 출자금 등 자본은 부족하고 마땅한 수익 모델도 없어서입니다. 같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저는 넉넉히 하나니까 좀. 지난해 나온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경남의 협동조합 가운데 10곳 가운데 7곳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폐업을 했거나 사업 시작을 못한 겁니다. 경남의 일반 협동조합은 315개,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 수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생력을 갖춘 조합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리고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입니다. 합의된 방향으로의 어떤 그 사업적 전개 이런 게 필요한데 처음에 이제 그렇지 않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소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을 준비할 때 관계기관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받고 조합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조합원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함양군과 하동군 등 일부 지자체가 수년 동안 지방의회 의장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 예산을 집행한 셈인데 문제가 되자 뒤늦게 전화요금 환수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회기가 시작된 함양군 의회입니다.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회기 시작 첫 달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요금을 함양군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의회 사무처 기본경비에서 요금이 지출됐는데 2년치 지원액은 350만 원에 이릅니다. 하동군과 창녕군, 양산시의회 의장들 역시 시군 예산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의장이니까 위에 공통경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 같다. 여사로 생각했죠.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휴대전화 요금 같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매월 의정활동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인 셈입니다. 행정자치부 역시 지방의원 휴대전화 요금을 별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지자체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요금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자체 감사와 함께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내용을 간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도로 곳곳에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놨는데요. 규정에 맞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게 허다합니다.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옆 도로 한 차로에만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지 않으려고 반대편 차로를 물고 지나가거나 아예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니까 한쪽 차선을 물고 한쪽 차선은 이제 저쪽으로 가고 이제 가는데 사고의 원인이 되죠. 그게. 그래서 아유 은명히 났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이 도로의 경우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반대편 차로에도 과속 방지턱이 있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색이 상당 부분 벗겨지고 군데군데 갈라진 채 방치된 과속 방지턱도 있습니다. 급정거를 막기 위해 최소 20m 앞에 설치해야 할 안내 표지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 하거나 도색을 새로 해야 할 과속 방지턱은 해운대구에만 100곳에 달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설치 현황조차 몰랐을 정도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 탓입니다. 민원 이제 생기게 되면은 도색이라는 게 오래되다 보면 도색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민원 접수해가지고. 부산시는 뒤늦게 과속 방지턱 전수 조사를 거쳐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때이른 더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에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주말을 지나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지나겠고 기온도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불어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일교차도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6도를 가리키면서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하게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김해 28도, 밀양과 창녕 30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더위를 피해가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진주가 12도로 시작해 한낮엔 하동 29도, 합천 30도까지 올라 7월 하순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쓰레기 봉투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양산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와 자치단체를 통해 집계한 20리터짜리 일반 쓰레기 봉투 가격을 보면 양산이 750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창원과 밀양이 700원입니다. 가장 싼 지역은 함안과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창녕 등 7개 군 지역으로 320원입니다. 쓰레기 봉투값은 쓰레기 수집과 운반 처리 비용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1분기 경남 지역 광공업 생산은 감소하고 건설 수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1분기 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금속가공이 17.2% 감소해 부진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부문에서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수주는 부산, 울산이 감소한 데 반해 경남은 1조 6,200억 원으로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항 건설사무소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와 거가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길이 800m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되는 이 진입도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가대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생기면 거제와 부산 쪽 물동량을 바로 수용할 수 있어 물류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2026년까지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390명인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 말 356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까지는 3분의 1 수준인 연간 137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대형 차량의 주간 전도등 켜기 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